안녕하세요.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월요일은 항상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날이기 때문에 매매를 조심을 하라 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축으로 볼 때도 이제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한 주죠. 자, 오늘 어제 나갔던 오늘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섹터를 뽑기로는 이벤트 섹터. 음, 글자가 좀 작네요. 음, 이벤트 섹터에서는 자, KB 제18호 그리고 신영.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뽑고 그 외에 이제 뭐 덜러리들로 뭐 같이 붙여놓고 이제 보자라고 했는데 박지 우리 박지 있는 신한제 5호 그리고 뭐 KB10호 신영 4호 뭐 이렇게 봐왔는데 역시 이벤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이제 쥐락펴락은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보면 똑같이 KB와 신영이 두 개가 똑같이 상승을 했는데 관심은 신영 스펙이 더 많이 몰렸죠. 청약도 많이 몰리고 얘는 별로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았는데 신영은 내려가 버리고 KB는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배울 거는 하나죠. 신영은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단 말이죠. 거의 뭐 100%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지금 마이너스 6.5% 신영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마이너스 6.5 빠져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고물가 대비 87% 올라가 있다는 거죠. 87%. 거의 90 몇 프로 출발했던 된 거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KB18호는 안 그랬죠. 공모가 대비 큰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기가 KB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이런 경우에서 다시 발생이 될 때는 항상 뭘 먼저 본다? 프리미엄을 먼저 본다. 프리미엄을. 하나는 100% 붙고 하나는 뭐 10% 붙었다. 그럼 당연히 10% 붙은 데로 가야 되겠죠. 아주 강한 재료에서 100% 붙어가지고 다시 상승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종목도 신규주에는 많이 있고요. 하지만 스펙은 그렇게까지 주고 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벤트 섹터주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은 이러한 경우의 수에 두 종목이 똑같은 날짜에 상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 종목의 프리미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잘 챙겨본다. 그 점만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관심주를 보면 좀 시장에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도 보면 역시 트럼프 관련주 어제 저희들이 뽑았던 트럼프는 남북경협. 근데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더 압축된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DMZ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뽑았죠. 그래서 뭐 삼융이나 융이나 뭐 크라운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뭐 받겠나 싶은데 역시 시장은 이런 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역시 사실 뭐 별 할 게 없죠 시장이. 그리고 남북 기업주 애들은 이렇게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하나가 붙어가면 잘 붙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런 키워드를 도출되는 것을 한쪽 옆에 항시 놔둬라. 왜? 월요일 시장은 다변한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항시 도출된 키워드는 옆에 붙여 놓아라 이래 했는데 그렇게 해놨으면
아마 뭐 이렇게 남부 기업주 같은 거는 뒤에라도 따라붙어서 조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세주 기술주는 이번에 힘을 못 썼죠. 기술주, 기세주 쪽은 힘을 못 썼고 이트론 정도는 뭐 오늘 조금 힘을 써줬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힘을 못 써줬죠. 오늘 주미트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참 반등을 여기서 내줄 상황이 자리인데 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시 역시 주축이 만일에 이게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됐으면 반드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는 딱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나올 자리인데 이제 월말 주가야 되니까 이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월말에. 그래서 이렇게 주축이라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것도 좀 아쉬웠죠. LB세미콘은 오늘 뭐 특별하게 움직이진 않네요. 아직까지는.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한입 많이 올랐죠. LB세미콘도. 요즘 그래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아주 다 기세가 등등하죠. 자, 재료주는 뭐 오늘 뭐 전혀 받아주질 않았죠. 한솔홀딩스, 우리종금 둘 다 시가가 끝이었죠. 여기서 배워야 할 건 제가 말씀드리자 재료주는 재료가 안 받아주면 멍텅구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솔홀딩스 같은 것은 오늘 시가를 18% 뛰었단 말입니다. 18%. 근데 여기도 사람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18%.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날도 아닌데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에 이 시가를 18%를 주고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불을 뛰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눌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군다나 시간의 상한가는 제가 항상 90% 이상의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라고 했죠. 시간에서 차라리 당일날 상한가를 어제 상한가를 친 종목은 오늘 20%를 뛰어든 15%를 뛰어든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을 했다 이 말이죠. 상한가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상한가를 한 번도 안 친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시가를 2배 가까이 18% 가까이 띄우는 거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솔홀딩스와 우리종금은 뭐 아마 거래를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도. 왜냐 시가가 너무 높았으니까. 그리고 완화로 출발이 됐으니까 아마 거래를 하신 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솔홀딩스와 우리종금은 거래할 전제 조건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뭐 역시 이번에 이벤트 섹터에서 공부할 것이 좀 많은데 그 외에도 뭐 신한 제어 호스펙 박쥐 이거는 뭐 하루 종일 난리를 피다가 결국은 급락을 하게 되죠. 자, 오늘 KB 18호와 신형 스펙 참 KB는 오늘 저희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방향을 KB로 잡고 보합을 회복할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보자 싶어서 있었는데 잘 올라가길래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가 한 4%대였단 말이에요. 숫자 단가를 잘못 친 것도 있었고 좀 그래서 좀 있어 보자 이랬는데 톡 튀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웬만하면 추격 매수를 좀 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뭐 제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쪽 타이밍을 한번 딱 놓쳐버리고 나니까 매매를 하기 싫은 게라 이놈을 그냥 그래서 이쪽 타이밍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었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 줄 알면서도 그냥 보내줘 버리고 좀 아쉬워요. KB 스펙은. 자, 그때 그날 따라 그만 느낌이 좀 뭐 그럴 때도 있는가 봅니다.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해보죠.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월말의 주간이니까 조심은 하긴 해야 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엉덩이를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쪽에는 같이 달라붙어 줘야 될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를 자꾸 뒤로 빼지 마시고. 단 간결하게 운용을 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만일에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적당하게 챙기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질질질 끌지를 말하는 거죠.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판단이 틀려가지고 뭐 들어간 시점이나 진입 시점이 잘못됐다든지 그래 하면 손절 부분만 정확히 지켜주면 큰 탈은 없죠.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스케줄 섹터 한번 봅시다. 스케줄 섹터로는 내일 DST를 한번 봅니다. DST 내일 25일에 25일에 아마 채굴 허가가 채굴 허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10조 원대 바다 내용 강산 채굴 인가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 지금 날짜가 나타난 건 한 25일 정도로 지금 뭐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옆에 가만히 얹어 놓고 충남도에 신청 오는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료주는 반응이 없으면 멍텅구리니까 이거는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챙겨놓고 꼬나보고 있는 사람과 그날 재료가 나왔을 때 탁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꼬나보고 있는 사람이 먼저 빠르겠죠. 그래서 뭐 재료는 나쁜 게 아니니까 일단 한쪽 구석에다가 이 종목은 하나 딱 얹어 넣습니다. 스케줄 섹터는 매달 항시 뭐 재료나 뉴스를 보고 항시 스스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뭐 유적 납입이라든지 뭐 삼자 배정 납입 뭐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그런 것들을 잘 챙겨만 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흐름을 잘 주시를 하면 스케줄 트레이딩은 수익을 잘 올릴 수가 있는데 잘해야 되죠. 스케줄 트레이딩도 미리 들어가는 수도 있고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DST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확실히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도 뭐 별 반응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뉴스에서 뭐 툭 튀 나온다 그러면 얼른 사야 되겠죠, 그죠? 또 뉴스도 확인해야 되겠죠. 채굴 인가가 안 났단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섹터는 역시 테마 섹터 안 봐줄 수가 없죠. 남북경협. 우리가 이미 어제 우리가 이미 도출을 시킨 종목이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을 나타내고 다시 그 반응을 이어서 이제 다시 힘을 좀 받는 모습이 시간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으면 기대감이거든요. 뭐 아주 진짜로 뭐 DMZ에서 연설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여러 남북 경협주의 섹터 중에서도 일단은 DMZ 쪽의 섹터가 지금 강하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어제 키워드를 도출을 시킬 때도 압축을 시켜서 DMZ라는 것을 도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있는 테마 섹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키워드를 자꾸 압축을 시켜 나가면 그 압축된 키워드가 항상 그 테마에 먼저 선봉군이 됩니다. 선봉군이. 그래서 DMZ가 만약에 크게 올라가 주면 다른 애들도 이제 뒤에서 우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일 DMZ 관련주 볼 거는 뭐 한 세 종만 보면 되죠. 일단 뭐 시간에 가 있는 오늘 뭐 힘 줬던 삼융이나 코아스 그리고 뭐 크라운 혜태 뭐 이 정도만 봐주면 뭐 이 세 개만 봐주면 되죠. 굳이 다른 거는 뭐 안 봐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내일 주는 삼육은 오늘 좀 올랐으니까 삼육은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24% 올라가지고 시간 내서 뭐 상한가 플러스 4% 정도 올라서 상한가 연출을 해주고 있고 코아스는 아침에 뭐 따라가려다가 회내게 미끄러졌대 이놈도 미끄러졌는데 다시 상한가 붙어 있는데 뭐 내일 이 세 종목만 봐줘도 충분할 겁니다. 보고 먼저 힘을 쓰는 놈만 잘 보고 있다가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뭐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꼭 상한가까지 안 가더라도 양봉만 유지를 하면서 또 그 다음날도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시장이 받아주면 같이 움직이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고 다음은 국보 관련주를 봅시다. 카리스 생뚱맞은 카리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장애 업체거든요. 정상적으로 뭐 상장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그는 이 이제 카리스라는 애들이 이제 국보를 뭐 인수한다. 조만간에 뭐 또 뭐 카리스 국보라는 이름도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소리가 지금 돼 있는데 뭐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슨 여러 가지 공사를 수주를 지금 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국보가 지금 힘을 내고 있죠. 힘을 내고 있는데 내일 정지란 말입니다. 국보는 내일 하루 쉬죠. 그러면 하루 쉬면 대체할 종목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있다면은 대체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같이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름은 그냥 편하게 카리스 관련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 지금 뭐든지 붙이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카리스 섹터 뭐 이런 식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억하기도 좋고 지금 뭐 가장 시장에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럼 카리스 국보 세트는 지금 현재로 도출된 것은 국보와 코너스톤 네트워크스죠. 국부는 카리스와 손을 잡고 뭐 진짜 인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큰 사업을 이제 같이를 뭐 해 나갈 뭐 그런 공산이 큰데요. 코너스톤은 카리스와
가드레일 공사하는 거를 뭐 몇만 킬로 거를 지금 카리스가 따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따낸 공사를 코너스톤한테 주는 거겠죠. 그래서 코너스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부가 쉬니까 내일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를 한번 같이 봐준다라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하면 되겠죠. 오늘 25%가 올라가지고 국보와 상한가가 갔는데 코너스톤 상한가는 못 갔죠. 대신 이제 시간 내서 3%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모양은 일단 상한가 모양은 만들어 놨어요. 이놈은 전형적인 이놈은 작전주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간 폭이 상당하죠.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여기는 항시 누군가 있죠. 자, 그럼 일단 카리스 국부 섹터 다시 뭐 한번 보고 종목이 시장에 보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참 어려운 날이 있는데 종목을 자기의 관심 종목을 남대로 뽑아가지고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종목의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퍼즐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맞춰지듯이 맞춰져요. 재료를 분석을 하고 강세 종목을 분석을 하고 하락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처음에 관심 종목들을 볼 때는 별 게 없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뭔가 틀이 짜지는 모습이 갖춰진 본인의 관심 종목 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부단하게 수련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섹터는 역시 현재 시장을 뭐 좋은 소리가 들리든 나쁜 소리가 들리든 스펙 섹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스펙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말들이 참 많죠. 나쁜 말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아까 뉴스에 보니까 뭐 손님 들어온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돈이 금액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돈 있는 투자자들이 몇 명만 모여서 가지고 약간의 의견투합만 해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워낙 시장에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은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비이성적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일단 알고는 있고 어떠한 경로든 간에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섹터가 뭔가 안 좋은 소리가 조금 비치면 뉴스가 하나 나온다든지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비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에 관련된 참여자들의 투심이 조금만 나를 탁 송곳으로 주시면 난 바로 36개 난 도망을 칠 거야 라는 투심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살살살 맞춰진다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스펙스터는 조심을 하되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나름대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스펙주를 다루는데 이러한 공부가 꼭 스펙주라고 에만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다른 관련주도 되겠죠. 예를 들면 품절주라든지 또 뭐 우선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종목들과 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공부해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스펙은 좀 약간 복잡하죠. 자, 현재의 대장은 누굽니까? KB 제18호. 그죠? 자, 그러면
현재의 대장은 KB 10%였고 그러면 하나부터 출발을 하는 게 좋죠. 여러 개를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부터. 그러면 이놈과 가장 가까운 놈은 누군가를 이제 먼저 도출을 하는 게 좋아요. 가장 가까운 놈. 즉 우리도 대선 테마주를 뽑으면 항시 피부치부터 먼저 찾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게 가장 잘 먹혀들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중점 키워드를 딱 도출을 시켰으면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거. 그럼 KB 10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KB 1850을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KB 10호도 자기가 결정을 하겠죠. 오늘은 보면 KB 10호는 큰 흐름을 없었죠. 오히려 떨어졌다가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런 걸 보면 KB 18호를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연동성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KB 18호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놈도 무조건 따라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에 이놈이 안 오르고 이 정도에서 주가가 있었다면 아마 오늘 18호가 상한가를 갈증됐으면 얘도 상한가는 못 가도 어느 정도 장대 양봉으로 끝났겠죠. 근데 얘가 18호가 상한가를 간데도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죠. 18호를 뽑아내고 보고 KB 10% 뽑았는데 차트를 보고 별로 따라가지를 않더라.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뭐 다른 게 더 없나 말이죠. 그러면 테마주는 같은 동질성의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모여서 테마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했죠. 같은 시기, 뭐 같은 장소, 같은 뭐 상장 날짜, 비슷한 날짜 이런 것도 테마로 묶일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오늘 이놈하고 KB18호가 가장 그래도 유사한 연동성을 보여준 종목이 있었죠. 오늘 상장한 신영스펙 5호. 자, 여기까지만 일단 도출로 시키면 이 세 종목의 위치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놈은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이지. 그럼 이놈을 요 밑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차라리 더 낫겠죠. 즉 중점 키워드에 잘 따라 움직이는 하부 키워드가 더 훨씬 낫다. 얘는 오늘 따라가 주지를 못했단 말이지요. 얘는 KB가 18호가 움직일 때마다 얘는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 줬거든요. 같은 날 한솥밥을 먹은 식구다 이 말입니다. 한솥밥을. 그래도 혹시 모르죠. KB 아버지가 10분이는 18호가 저렇게 혼자서 고생한데 옆에 가서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왜 니 혼자 밑에 떨어져 나가 있노? 내일은 좀 가서 밭도 좀 매주고 청소도 좀 하고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KB 10호가 내일 또 무슨 마음의 변동이 있어서 같이 올라갈지도 모르죠. 만약 18호가 간다면. 스펙 세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전제 조건은 KB 18호가 강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얘가 약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약하면. 자, 그러면 한 가지 이 세 개를 이렇게 뽑아놨다고 했을 때 한 가지를 더 봅시다. 자, 그러면 테마는 같은 테마 속에서도 테마가 서로를 질시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KB 18호는 상한가를 갔지만은 신한 제어 스펙은 오늘 22%까지 빠졌죠.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빠졌으니까 거의 25, 6% 빠졌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또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죠?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만일에 내일 KB 18호가 힘을 못 쓰고 그냥 아침에 딸랑 한번 파동을 택 내주고, 그래도 상한가니까 파동을 내주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오늘 KB가 올라갔을 때는 신한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내일 KB가 내려온다면 거꾸로 신한이 올라갈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우의 수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신한 제5 스펙을 같이 붙여놔야 되겠죠. 내일 이놈이 어떤 마음으로, 만일에 KB에 올라갈 때 뭐 지도 이제 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KB가 내려올 때 이놈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다 같이 폭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어떠한 구조를 그런 식으로 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은 18호를 먼저는 봐줘야 되죠. 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흐름의 추이를 보면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달라붙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리 되면 네 가지 섹터가 나름대로 짜여졌습니다. 스케줄 섹터 DST는 내일 그냥 옆에 가만히 놔두고 뭐 뉴스가 나오면 한번 손을 대볼 종목. 테마주 섹터에서는 남북경협 섹터를 골랐고, 거기서 DMZ들을 골랐고, 현재 시장에 가장 강한 국보를 기본으로 하는 국보 섹터에서는 일단 이름은 카리스 국보 섹터로 잡아놓고, 국보가 시니까 코너스톤을 보자라고 했고, 자, 이리 되면 네 군데 섹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술주 섹터는 또 항시 있어야 되죠. 기술주 섹터는, 기술주 기세주 섹터는 항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적을 계속 해왔던 줌 인터넷, 만일 내일도 음봉을 적어도 5% 이상을 음봉을 내려주면 저 종목은 이제는 이제 다음 달을 볼 수가 좀 보기엔 좀 빡빡한 애가 돼버려요. 좀 긴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일만 살아준다면, 내일 음봉으로 적어도 5% 이상을 종가상 안 내려오고 약간만 살아준다면, 양봉이 나와준다면, 1%라도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날 1%또 양봉, 그 다음날 양봉, 이런 개념으로 유출을 해보면 내일 하루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때도 말했듯이 월말 주간의 매매는 한 달을 마무리하려는 청산하려는 세력들과, 청산도 청산이지만 다음 달을 보고 진입을 하려는 진입 세력들이 서로가 맞부딪히는 마지막 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스럽습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런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지금 그동안 수익을 보았던 종목 사람들은 매도를 치고 나오고 있고, 이게 조금만 살아난다면 다음 달도 다시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많이 한 번만 더 5% 정도의 음봉이 떨어진 채로 종가가 맞춰지면 적어도 뭐 한 2주,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보지 말아야 될 종목인데, 적어도 내일 만일에 그러지를 않고 꼬리를 조금 달아주더라도 약간 맞춰서 빨간 옷을 입은 알을 만들어주면, 도지라도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로서는 줌 인터넷을 하나 봐주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매일 밤마다 매일 여러 종목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그러는데 참 어렵죠. 주식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술주 섹터를 줌 인터넷은 하나 봐주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 준다면 뭐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썩 그렇게 제 마음에는 와닿지는 않아요.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아주 짧게 보고, 꼬리가 저가가 마이너스 11.5%까지 빠져서 종가상 9%니까 한 3% 됩니까? 이 꼬리 끝 2,300원 있잖아요. 여기 벗어나면 손대지를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이 꼬리 부분에 일단 진입을 해서 보고 2,300 꼬리를 깨고 내려오면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주축이 마지막 한 주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술주가 잘 먹혀들지를 않아요. 기술주는 월초나 중간까지는 먹혀드는데 월말 쪽에는 기술주는 잘 먹혀들지를 않죠. 그래서 셀바스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한 봐줄 만은 하니까 한 봐주고, 줌 인터넷은 기술주는 기술주인데 얘는 기세주 기세주 섹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기술주와 기세주의 두 개를 같이 겸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자는 겁니다. 줌 인터넷은. UCI는 보고 싶지만은 UCI는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손대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자, 오늘 뭐 내일 공략 종목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해도 종목이 많네요. 그죠? 종목이 많은데 내일이 25일 아닙니까? 화요일이죠. 그 다음날 수, 목, 금, 내일 지나면 3일 남네요. 매매는 간결하게 하고, 특히 이번 달에 손실이 나신 분들이 있다면 월말에 되면 대체적으로 무리한 베팅을 날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음 달을 기약하는 게 낫지 월말에 그 며칠 동안에 어떻게 땡겨 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보낼 때는 보내주고 새로운 달을 기약하는 게 좋고, 월초부터 나름대로 수익을 쌓아 오신 분들은 무리한 베팅보다는 한 발짝 늦게 가는 것을 보고 뒤에 가려고 먼저 넣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조금 안정스럽게 하라는 거죠. 그 대신 수익폭은 조금 짧게. 먼저 들어간 애들은 좀 많이 먹을더라도 뒤에 살짝 올라간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나오고, 그래서 또 나와서 밖에서 또 가만히 보고 어찌 움직이는가 보고,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 가지가 공부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섹터들이 내일 어떤 식으로 시장을 하고 어울리는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이제 며칠 있으면 6월달도 문을 닫네요.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